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12월 8일이에요.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7238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근린시설이라고 물건 종별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린시설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토지예요. 펜션 부지예요, 카페 부지예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정가 4억 7,178만 3,400원. 지금은 현재 49%로 반값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2억 3,117만 4천원. 토지 면적이 906제곱미터, 274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56평 이렇게 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자, 그리고요. 처음에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다 그죠? 네, 그러다가 뭐 쭉 연기가 되다가 9월 29일 날 1차 했었고 2차는 11월 3일 날 했었고 이번에 12월 8일 날. 이번에는 낙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여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서천 화력발전처 뭐 사원 아파트 이렇게 돼 있고 이 바닷가고 여기 다 펜션들이에요. 그죠? 확대를 해보니까 다 여기 펜션, 캠핑장, 뭐 캠핑장, 펜션, 모텔 다 그런 거예요. 식당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요 자리예요. 토지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죠? 자, 닫고요. 그러면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까 토지에 비해서 건물이 앉아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었죠. 그죠? 그냥 그대로 그냥 건물은 올리지 않고 그냥 낡은 그대로 그냥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사진 여러분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전체 감정이 얼마였죠? 감정가가 4억 7,100, 약 4억 7,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감정이 4억 3,400 정도 됩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아 보였잖아요. 사용 승인 95년 7월 24일이고, 그죠? 자, 건물 감정은 2,44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토지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뭐 다용도실, 뭐 변소, 처마, 현관 이런 거 뭐 다 포함이고, 자, 그런데 제시회 중에서 하나 관리사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제외 이러면 여러분 깜짝 이런다 그죠?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데 관리사가 보니까 5.445평 정도 되고요. 감정이 540만 원 됐는데 이게 컨테이너래요. 네,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각 제외가 된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감정가의 반값이야 49%로 떨어져 있는데 토지 감정이 4억 4,4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자,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00년 1월 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 2014년 9월 23일 근저당 나옵니다. 여기 말소 기준 등기 서천 신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 채권이 넘어간 겁니다. 지금 2019년 12월 27일 날 경매가 신청이 됐고 건물 등기부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임차인 관계 어떻게 돼요? 하는 걸 보겠습니다. 김땡땡씨에서 점포 152.54제곱미터에서 500에 4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뭐 전입도 돼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정땡땡씨에서 2019년 7월 23일 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사업자 이렇게 돼서 여기도 500에 4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위에 김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 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말로 이제 여러분 1억이 넘으면 일단 등기부 보고 말소기준 등기 그죠? 찾아서 그 아래로는 전부 다 소멸이 되고 그런데 말소기준 등기 아래로 무조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간혹은 소멸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져서 선순위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되고 후순위 같으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그리고는 등기부상에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시세조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조사는 반드시 현장 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일수록 더 그죠? 그래서
네,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 지금 땅이 274평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정이 4억 7천백. 아까 뭐죠? 토지 감정이 4억 4,4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인근에 뭐 펜션이라든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근에 어떤 영업 상황 같은 거,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펜션 같은 거 영업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은 펜션들은 보통 예약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약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실시간 예약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체킹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예약이 스케줄표에 보면 예약이 된 것은 됐다. 그리고 예약 가능하다라는 말은 예약이 안 됐다 이런 거니까 예약률 같은 것도 보시고 그 인근의 유명한 펜션들 보시고 그러면은 아 여기에는 내가 펜션을 지으면 될 것이냐 아니면 카페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저기도 보시고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게 토지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요거 요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현재 임차인한테 뭐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문 닫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봐서 그냥 임차인한테 그냥 월세 조금 받고 네, 그리고 은행 이자 내는데 보태고 있다가 시세 차익 나중에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토지라는 이렇게 물건 종별 이렇게 보면 이게 근린 시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근린 시설이라고 하면 건물 그죠? 빌딩 뭐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 종별을 나누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입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펜션 부지예요, 카페 부지예요, 그죠? 네, 이런 어떤 부지예요 라는 토지 경매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근생 빌라라고 우리가 그거는 뭐 정해진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생인데 근린생활 시설인데 상가 점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죠? 불법으로 이렇게 그 주거용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도 보면 물건 종별이 사실은 근린 시설인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종별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물건 종별을 이것만 보고는 쓱쓱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예, 꼼꼼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부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근린시설이라고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런 부지에 274평에 뭐 조그만 사무실에 하나 건물 이런 식으로 지어서 이러니까 카페 같은 걸 여기는 카페잖아요. 카페니까 근린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러면은 물건 종별이 사무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물건 검색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요거를 창고로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창고 물건 종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붉은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